제가 생리 주기가 되게 불규칙하고 되게 자주 해요, 생리를. 예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전에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119 부르고 제대로 된 키토식을 1년을 하니까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생리 불순이라던가 월경정 증후군이 심하다던가 질환을 앓고 계신 여성분들은 조금 끊어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요. 여성분들께서 이제 절식을 하고 이럴 때 몸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생리나 이런 네네네. 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고, 근데 몸이 또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그것도 이제 정상 주기를 돌아온다고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제가 생리 주기가 되게 불규칙하고 되게 자주 해요, 생리를. 예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원래가 그냥 주기가 짧은 사람이에요. 22에서 35일 정도가 정상 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26일이에요, 26일. 근데 예전에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119 부르고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업고 나오신 적 있어요, 학교를. 수업을 못 들어요. 막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근데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그렇게. 저는 진통제를 안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만 먹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약을 먹어도 그렇게 아프셨나요? 네. 이제 생리통이 시작되기 전에 약을 먹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고, 고통이 심할 때는 그마저도 안 먹고 그냥 일주일이 날아가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양이 되게 많았어요. 어쩔 때는 막 2주씩 하기도 하고 열흘 만에 다시 터져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리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빈혈이 많이 왔었거든요. 평소에도 오버나이트를 2시간마다 갈았거든요. 생리 기간이 7일이면 주 5일을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이틀은 대형으로 버티고 정말 양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둘째 날만 오버나이트 쓰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중형으로 쓰면 되고 엄청 생리 양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생리 기간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제 주기가. 통증은요? 통증도 거의 없어졌어요. 약은 따로 안 드시고요? 거의 안 먹죠. 이제 그렇게 아플 때만 약국에서 약만 사 먹으면 돼요, 이제는. 그럼 그렇게 생리가 좋아지신 게 언제부터? 그 생리가 좋아진 적이 1년 전부터 살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처음으로 키토식 시작하시고 나서 네, 키토식을 이제 시작하고. 제대로 된 키토식을 1년을 하니까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생리하실 때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셔가지고 빈혈도 있으시고 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시니까 네. 체력적으로도 많이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체력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약한 강도의 운동은 버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진짜 예전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살이 빠진 거는 부차적인 거고 네. 저는 이 생리통에 대한 고통이 없어진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의 질이 확 달라지죠. 저는 애초에 주기가 짧은 사람이니까 재수가 없으면 한 달에 2번을 한단 말이에요. 잊을 때마다 오는 거고 저는 월경전 증후군이 되게 심해요.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슬슬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막 길을 가는데도 한참을 서가지고 쉬다가 다시 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월경정 증후군도 정말 많이 낮아졌고요. 생리통도 많이 나아졌고 생리 양 자체가 확 줄어버리니까 삶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겠네요. 그럼 지금 이제 살도 많이 빠지시고 네.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상태. 네. 요즘에 하루 루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하루 루틴이요? 저는 이제 아침은 원래 안 먹고요. 12시에서 12시 반쯤에 고기를 먹어요. 고기랑 밥. 고기는 다 베오타나 아니면 풀 뜯어 먹는 애들로다가 먹고 고기는 그다음에 고기의 양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밥만 100g으로 고정해서 먹고 그럼 백미를 드시나요? 딱히 그거를 가리지 않아요. 잡곡밥을 먹고 싶으면 잡곡밥을 먹고 그다음에 백미를 먹고 싶으면 백미를 먹는데 저는 콩만 떼요. 저녁에는 올리브유에 계란을 해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또 고기만 먹고 샐러드 같은 거 가끔 먹고 싶으면 무조건 계란이나 고기는 무조건 곁들여서 먹는 거. 네, 그거는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잠은 12시에 보통은 자는데 막 바쁘거나 과제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뭐 공부할 게 많으면 이제 새벽을 넘기기도 하고 수면 시간은 수면 시간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주무시네요. 네네. 좀 적게 자면은 아무래도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수면은 한 6시간에서 8시간은 무조건 지키는 편이고 운동은 일주일에 2~3번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거의 재활 네, 거의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로 일주일에 2~3번. 하시고. 네. 그럼 저녁 드시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네요. 저 다음날 점심에 드시면 네네. 16대 그렇게, 8 정도. 네. 그 딱히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하루에 2끼 먹는 게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네. 2끼만 먹는데 자연스럽게 간헐적 간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단 얘기하시면서 이제 콩은 빼고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키토식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렉틴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콩은 사실 렉틴 말고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식 키토제닉 그거에서는 아마 발효콩으로 만든 거 빼고는 아마 그 권하지를 않을 거예요. 생콩이라든가 그냥 콩 자체를 발효시키거나 하지 않고 막 쪄서 만들거나 하는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라든가 그런 그냥 콩을 먹는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금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소플라본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생리불순과 이제 월경량도 많아지고 근데 그게 만성적인 질환이었는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저희 집은 또 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콩을 많이 먹어서 이제 몸에 호르몬 교란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그냥 딱 끊었어요. 지금도 두부도 안 먹고 그것 때문에 아마 몸이 좀 더 생리 주기가 딱딱 맞춰지는 그 영향이 저는 솔직히 조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콩을 뺀 시점이 언젠가요? 그러면 진짜 그게 맞물리네요. 제가 생각 없이 먹다가 이제 콩의 나쁜 점을 이제 보고 이제 그걸 끊기 시작한 게 이 식단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까 그러면 생리주기가 좋아진 네, 시점하고 그때부터.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호르몬 문제잖아요. 사실 네, 생리 불순이라던가 월경정 증후군이 심하다던가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여성분들은 조금 끊어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두부 되게 많이 먹잖아요. 두부가 그렇죠. 저열량에다가 고단백이니까. 렉틴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거나 발효를 하면 대부분 파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이소플라본은 그렇게 해도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월경 주기가 조금 그렇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콩 제품을 진짜 끊어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호르몬을 건드리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면은 좀 훨씬 이제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호르몬을 위해서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는 네. 음식을 콩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몸에 이렇게 많이 썩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있는 렉틴이 무조건 몸에 작용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꼭 호르몬이 아니더라도 씨앗류가 유독 그게 렉틴 포함이 많이 되니까 콩, 옥수수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견과류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았거든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거는 조금 렉틴 함량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좋고 견과류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마카다미아를 드세요. 마카다미아를 드시고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키토제닉 하시는데 견과류가 먹고 싶으면 그걸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렉틴에 사실 조심하신다고 하면은 야채류를 되도록이면 익혀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되도록이면 씨앗류를 드시지 마시고 옥수수는 많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배백님의 정말 힘든 시기 이야기부터 지금 몸이 좋아지신 얘기까지 쭉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배백님에게서 식단이란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식단이란 이제 식단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식단으로 인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을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있거든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저는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훨씬 이제 생활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집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쭉 가져가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힘드셨을 텐데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닭먹당 두 번째 시간은 저희 배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닭먹당 컨텐츠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건강해진 삶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배배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